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사로 램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후반에는 주차장법이랑 매빗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공부하면서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건축법이 우리 건축을 하면서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또 나중에 실무에 쓰든 안 쓰든 지방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쓰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데 조금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그 법을 갖다가 많이 특히 그 직접적으로 법을 뭐 구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법을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씩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한번 같이 한번 연결해 봅니다. 네,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앞에 일단은 경사로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바닥을 하나 의미를 만들어 놓고요. 편할 때 벌써 저장을 하라고 좀 인식을 하면 일단 바닥에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경사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경사로가 있고 바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하나는 바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하나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으로 만들 때 제가 만들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친숙한 시수 5천 5초인지는 아시죠? 음, 주차 같은 경우는 내부 반경 5m. 그래서 뭐 제가 의미로 한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잠깐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공면부니까 공면부 같은 경우는 3.6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2차로 같은 경우는 6.5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면 보니까 제가 3.6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있죠. 만드는 방법. 여기서 세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리는 방법. 옵셋을 3600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간격 띄우기를 눌러서 여기서 3600을 눌러서 하는 방법. 세 가지 모두 같은 겁니다. 완료. 아까 뭔가 그림을 잘못했었죠? 만들어졌네요. 보시면은 현재는 그냥 바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층에 깔려 있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단 보기 편하시게 3차원으로 놓고 있는데 그려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셀렉트 한 다음에
하위 요소 수정이라는 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기존에 없던 거. 지금 누르면 바뀌었죠? 뭐가. 그럼 이제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업해서 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 상태를 누르세요. 누르고 나서 여기서 제가 아니 3000이다 높이가. 이게 지금 뭐가 이게 바뀌었죠. 이거 사실 예전에 수작업으로 볼 때는 램프 그리는 게 이게 제 일입니다. 여기 또 우리 이 수학들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막 계산하고 막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요즘 컴퓨터가 이렇게 해결을 다 해주니까 좋죠. 이렇게 보면 멋진 램프가 됐죠. 이런 식으로. 0부터 1층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램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타이틀 글씨 씁니다고 2,000자로 써놔서 보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건 이게 평면 바닥 가지고 현재 이 바닥 가지고 이 바닥 가지고 만들어진 경사로입니다. 뭐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뭐 연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뭐 어, 내부 편지 모델링을 하든지 일단 거기까지는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큰 덩어리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이번에는 경사로 경자로를 셀렉트 하면 경자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직선과 곡면. 그럼 곡면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좀 찍고 5000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미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다시 한번 할게요. 경사로에서 유형 편집을 눌러보시면 두께는 150. 그러니까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만들기 이전에 그 패밀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객체에 대한 변수가. 잠깐만 빼먹은 게 있네. 폭이 아까는 이제 저거 하네요. 길어졌네요. 한번 뭐 일단 뭐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거 하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치수가 나와있네요. 15,849. 그러면 오케이. 이 소리가 삐용 하는 소리가 하다 보니 왠지 불안해요. 뭔가 에러 난 것 같고. 보시면 만들어졌죠. 아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에서 또 보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핸드레일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스케치 편집 요거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이렇게 바꿨다. 그죠? 일단 층위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 길이를 줬기 때문에 길이 값으로 얘가 지금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 360도 회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2D 작업에서 이걸 그리거나 막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램프 그리는 게 일이죠. 이 그림으로서 봐서는 쉽지만
난간 그리고 또 이거 어설프게 그리면은 모양도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3차원적인 감각, 공간 개념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수치 계산 안 하고서는 또 어느 정도 크게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려도 이걸 추적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3차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뭐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뭐 의미도 없고 뭐 여기서 봐서 남측면도 그래서 여기 레벨만 확인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경자로인데 길이값을 길이값을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뭐 차량용 램프 같은 경우가 아닐 경우 일반 램프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음, 경사로 핸들의 변경 같은 걸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고 유형 편집에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첫 번째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 같이 만약에 본인이 이거 바꾸고 싶을 경우 이거를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지정한 거 만약 유리 패널로 하고 싶다 유리 패널로 하면 대신 복제를 해서 사용하세요. 유리 패널 뭐 해가지고 연습이라고 실제적인 거에서는 연습이란 뭐 이런 말이 안 들어가니까 연습이란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작업했을 때 핸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랑 관계된 유리 패널을 사용한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경우는 이거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만드는 것도 이왕이면 확인 됐죠. 이런 이런 것들이 진짜 캐드에서 이제 레빗으로 변경되면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 만들고 뭐 또 이런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도 만들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 이런 공연부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보면은 제가 한번 이걸 카메라 한번 잡아볼게요. 굉장히 느낌이 좋죠. 만들 때. 하다 보면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 뭐 건물들도 정형보다 비정형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 중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걸 받쳐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도 저는 이제 옛날 제로판 세대인데 제로판에서 도면 그릴 때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제로판에서 그릴 수 없는 스케일을 사용한 경우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스케일이 맞지 않게 뭐 스케일에서는 실제로 뭐 100분의 1, 200분의 1, 뭐 300분의 1 이렇게 있는데 뭐 70분의 1 그리는 70분의 1 못 그리죠. 스케일에서 일단 그게 없으니까. 요즘엔 스케일 설계하시는 분들 결국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전에 보니까 한 팀에 하나씩 그런 데도 있던데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경사로 만들고 뭐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잠깐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이 상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떤 뭐 상황이 꼭 그렇게 만들겠지만 핸드레일을 모르고 이제 추가로 나중에 넣어야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난간 난간을 그럼 일단 난간 편집 툴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요 선 선택에 대한 PL 기능에 대한 기능이 많이 쓰이는데 이걸 선택할 경우 지금 현재 작업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작업면에.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일반 평면 그릴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 호스트 선택. 여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했으니까 다시 양각. 선 선택. 밑에 잡혔죠? 호스트 선택. 정보면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항상 또 해봐야죠. 그냥 슬럽으로 만든 경우는 가능한가? 슬럽으로 만든 경우 한번 해볼까요? 양각. 선 선택. 보시죠. 난간, 선 선택, 호스트 선택. 어떻습니까? 이 바닥으로 만든 경우는 이 난간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넣는 게 안 돼요. 그게 기능 차이예요.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옵션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바닥이죠. 여기서 구조에서 이게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활용을 하니까 편집에 들어가시면 변수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변수를 셀렉트를 할 경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 적용 보이시죠? 막힌 경사 바닥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꼭 뭐 이렇게 슬러프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부 막히는 것. 이렇게 이렇지 않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벽을 하나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릴게요. 200짜리 벽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벽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 벽은 또 기능이 또 있죠. 벽을 누르면 상단부 부착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 제가 지금 선 선택을 누르고 전에 그랬군요. 벽을 누른 상태에서 상단부 부착.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뭐 접합부에서 옹벽이 나간 길이 때문에 이런 단점이 생겼는데 일단 뭐 그냥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편집에서 없죠. 여기는. 근데 여긴 하나 있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한 사람들이 이 모양에 솔리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기능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거기는 또 있고 제가 이거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그걸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내부에도 뭐 일단 벽을 만드는데 이건 벽 중심만이 말고 그러면 외부라고 해볼게요. 내부를
내부 따라서 그대로 끝났죠. 이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땐, 제가 사투리, 제가 수도권 사람들이 자꾸 요거, 뭐, 그런 발음이 자꾸 나오네요. 이럴 때는 살짝 하부를 좀 더, 어차피 저희가 이런 거 하더라도 지층까지 좀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 누르고 상단부 부착을 할 경우, 이게 정확하게, 그죠? 이것도, 그만 부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램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직선도 한번 해볼까요? 직선. 경사로, 직선. 이미 지정이 돼 있죠. 3600짜리. 이게 보면 계단 만드는 거 똑같아요. 3600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4m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죠? 그렇지 않고, 음, 바닥으로, 제가 바닥을 여기 하나 만들고, 뭔가, 그쵸? 제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을, 이번에는 2층에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렇게 안 될 경우, 이해해 주십시오. 프로가 아니라서. 1층, 2층 이렇게 있을 경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할게요. 여기서, 딱.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는 300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으로 경사를 만들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이걸 그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바닥 그리고선 뭐 바닥이 꼭 네모난 바닥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을 때 경사로를 사용하면 보시면 내려간 거 경사로가 주차장에 많이 쓰는 거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상 그리고
노외, 그 다음에 부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그 노상 같은 경우는 도로면, 그러니까 뭐 도로 그냥 바닥, 그러니까 도로 바닥, 뭐 교통광장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노상 주차, 이런 말이 적당하면 그 노점상 뭐 이런 것도 있죠. 도로면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고, 그 노외 같은 경우는 노상 주차를 제외한 그 외의 주차장들, 그런 것들을 노외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녹지적 같은 건 제외되죠. 그 부설 주차장.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데 모두 설치되는 주차장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이게 그 건축법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 대한 구분이 있는 거죠. 그 주차장에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다. 자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든 아니면 지상이든 내려가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직접 운행을 해서 가는 결국은 자주식이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뭐 리프트 아니면 뭐 턴테이블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주차 파킹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쓰는 걸 기계식 주차라고 하죠. 그리고 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위락 시설은 뭐 100회배당 한 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법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주차장 법 있죠. 여기서 주차장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어, 몇 가지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음, 진출입구에 관련된 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출입구는 일단 너비가 이 너비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너비죠. 너비가 4m 미만인 데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 차량이 이런 식으로 진출입할 때 4m 미만 곳 같은 경우는 협소하다 이거죠. 이 복잡한데 자꾸 이 좁은 도로에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또 도로면에서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에서 5m, 5m 내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m 떨어지고 나서부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차량 진출입구, 차량이 나오고 들어오는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할 때 200대 이상, 200대 이상인 경우는 종당 900. 그러니까 이 경사로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막 이 경사가 되게 급한 데서는 설치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녹색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장애, 장애 복지시설, 그리고 아동 전용시설, 아동 전용시설.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시설에서 20m, 20m가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서 진출입구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뭐 따지면 이게 저거죠. 어린이의 안전을 저희가 지켜주자는 차원이니까 이런 거를 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로면으로 폭 폭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8대 세 가지가 있어요. 8대 그다음에 50대 그리고 400대 이 진출입구 관련된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8대 미만 50대 미만 400대 미만 400대 초과 많죠. 8대 미만 같은 경우는 3m만 있으면 돼요. 3m 이 폭이. 그리고 50대 미만인 경우는 3.5m. 그리고 400대 같은 경우는 5.5. 40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 그러니까 나오 들어가고 나오는 게 서로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이미 뭐 그동안 공부를 하신 거나 아니면 내용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8대 미만, 50대 미만, 400대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8대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런 저희가 면접 주차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3m만 있으면 되는 거고 50대 미만 같은 경우는 3.5, 400대 미만 같은 경우는 5.5 이런 식으로 40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분리. 요거만 아시면 큰 틀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차량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차량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설프고요. 이렇게 있을 때 어, 바닥 면에서 2.3m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2.3m. 근데 차량 통로일 경우는 2.1이에요. 2.1.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내리고 뭐 여기도 말 그대로 물건도 뭐 적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 여기가 2.3이고요.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는 2.1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 같이 요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직선일 때는 3.3 그리고 이게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향일 땐 3.3만 있으면 되는 거고 2차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때 초이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경우는 6m 직선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음, 공면 공면인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레빗을 하다가 이걸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좀 제스 욕심이 많았나 이번 어차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혹시나
별로 안 맞다고 그러면은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책 보고 법규 한번 찾아보고 하면 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본 거니까. 그래서 공명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 폭이 원웨이로 그냥 할 경우는 3.6, 그렇지 않고 트레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6.5가 있어야 됩니다. 6.5. 그랬을 때 이 안 반경 여기 있죠? 여기가 여긴 5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5m.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양쪽의 3cm 연석에 대한 거는 뭐냐면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이쪽 이렇게 양쪽에 차량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부분에서 이 벽 쪽으로 너무 가면은 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만드는 부분을 연석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들을 이거를 30cm, 이거 30cm고 이거는 10cm에서 15cm 미만으로 만들으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이제 뭐 레빗이랑 다시 한번 또 하면 아유 레빗 하다 말고 뭔지 쓰라나 그렇게 말 하실 것 같은데 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 법을 하다 보면 항상 다뤄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듣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까먹고 또 아니면 헷갈려요. 그때 14%였나 17%였나 뭐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또 안 까먹고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시로 봐야지만 법이라는 게 까먹질 않는 거죠. 그런데 뭐 잠깐 또 한 가지 더 여기 설명을 해드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이건 이제 뭐 주차장 관련해서 건축 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예비 시험 아니면 그런 거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 대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고 이게 되어 있을 경우 저희가 주차장을 이 안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진출 입구에 대한 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거냐면 1번보단 2번, 여기 1번, 여기 2번인 경우 2번으로 하는 것보단 1번이 좋은 거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을 이용한다, 저기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은 차량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은 이 차량의 이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면 좀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건물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서 용무를 보고 다시 나가서 돌아가는 그 역피자 피자지만 이런 방식이죠. 이게 만약에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이게 뭐 100% 맞다 뭐 이게 틀리다 이걸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여기 현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건물을 인지하고 지나가면서 이걸 파악하고 용물을 보고 나가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서 어 내비게이션 막 찾다 보니까 여긴데
훅 지나갔는데 유턴도 없고 도는 길도 없으면 진짜 머리 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 역피자 요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주차장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음, 나머지 이렇게 법제처나 아니면 정보를 이용해서 그 법을 좀 파악하고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 레빗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음, 항상 이렇게 뭐 도면만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거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도면을 그리면서도 내가 이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좀 꺾었을 때 법의 문제가 없는지 내가 파악해서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위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는 이것만 하고, 아니면 저기 뭐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이걸 지시했다고 해서 꼭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부정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이럴 때 뭐 경사 각도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럴 때 여기서 몇 프로 이상이면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좀 완화 구도 한 번 더 주자. 시공사는 힘들어 하겠지만 설계자 입장에서 이럴 때 내가 전에 경사로 가다 보니까 바로 툭 떨어지니까 차 앞에 차량도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여기 뭐 10% 완화 구별 또 주고 그러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뭐 배우고 또 자기 능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능력 개발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결국 뭐냐면 그 뭐 디자인도 좋고 뭐 멋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법도 좀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지만 저기 본인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림 같은 건물만 짓고 그림 같은 거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좀 이것저것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작업을 그동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하나 했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강좌를 보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캠핑을 못 다닙니다. 이건 작년엔가 캠핑 갔었던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잠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장애자 주차 같은 경우 이쪽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하차하고 나서 여기서 장애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할 때 보차 분리, 전자 시험 보신 분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보차 분리예요. 주차에 관련돼서 차량과 사람이 같이 만나면 무조건 집에 가야 됩니다. 보차 분리가 가장 좋죠. 이런 이주 진입구 같은데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제가 이미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상황에 딱 맞게 떨어져서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한번 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제 블로그를 안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보셔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새해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는 것보다 뭐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뭐 저기 어머니도 이쪽 인천, 집이 지금 현재 집은 인천이라서 인천에 계시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귀경길 뭐 기성길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금도 1월 21일 이 시간에 지금 이거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만들고 또 이런 시간으로 또 제 걸 정리하니까 나름대로 또 저도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내년도죠.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